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에 빠졌던 그런 유동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저번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의 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는데요. 기관들이 휴가를 떠났고 헤지펀드는 포지션을 축소를 했으며 절세 매도는 점점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평소 대비해 5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됐어요. 말 그대로 돈이 시장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기관 자금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투입되는 이런 자금은 앞으로 1년, 2년 이런 큰 구조를 보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할 내용은 바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으며 공급된 유동성이 어떤 종목과 섹터로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주는 힌트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무료 영상과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은 단순한 AI 산업 육성 정책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산업 육성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번 미션은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건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그런 국가급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의 과학 연구들은 사람이 가설을 세우고 사람이 실험을 설계하고 사람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사람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미션은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는데요. AI가 가설을 만들고 AI가 실험 경로를 설계를 해버리고 AI가 시뮬레이션으로 로봇 실험을 돌려버리고 인간은 결과를 검증하고 방향만 조정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AI가 연구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체가 되어서 실험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문서로 선언한 게 바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왜 국방부도 아니고 왜 상무부도 아니고 왜 하필 에너지부가 이것을 주관을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에너지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선 미국의 에너지부 DOE는요 17개의 국립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인 HPC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 반도체, 소재, 에너지, 물리, 바이오 데이터 이런 모든 분야들의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는 실험 인프라도 갖추고 있죠. 이것은 이 민간 기업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간 AI 기업들이 각 개별적으로 못하는 영역들을 국가가 직접 통제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AI를 돌리려면 우리가 전력망도 구축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업, 큰 기업이 다 통솔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영역이라고 미국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이 바로 ASSP인데요. American Science and Security Platform 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국가 안보 통합 AI 플랫폼인데요. 중국도 국가 주도 개발을 이끌었던 것이고 한국도 한강의 기적의 시작이었 경제 개발 5개년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60일 이내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아니다. 90일이 중요하다. 아니다. 120일 이후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갈리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이걸 하나의 이벤트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네시스 미션은 단순히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게 단순하게 빠르게 식는 그런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타임라인이 있는 그런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60일 이내를 한번 봐보죠. 1월 말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4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이 단계는 미국이 과연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정하는 단계예요. 이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오해받기 쉬운 구간인데요. 1월 말까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AI로 해결하고 싶은 국가과학기술 과제 목록을 정의를 하고 최소 20가지를 정의해 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 직접적인 선정이 큰 의미가 없고요. 예산 집행도 크게 없고 수혜주 발표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한다기보다는
큰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반도체는 어떻게, 바이오는 어떻게, 양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AI를 어떻게 어디에 집중해서 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선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1월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방향성 이해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와닿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가 또 중요한 기간인데요. 바로 2월 말인 것이죠. 이 구간은 우리가 미국이 이미 가진 다양한 무기들과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인프라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90일 구간에서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슈퍼컴퓨터 HPC 자산의 실전 가용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DOE는 이미 여러 국립연구소에서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슈퍼컴퓨터를 서로 다른 보안 등급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 상태에서 90일 이내 DOE가 해야 될 일은 바로 AI 기반 연구를 연속적으로 과연 지금 있는 인프라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죠. 단발성이 있는 계산이 아니라 연구 파이프라인의 전체적인 성능을 한번 쓱 살펴보고 과연 이게 자동화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GPU 성능이 아니고 네트워크 지연, 데이터 이동 속도, 스토리지 병목, 그리고 전력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전체 레벨의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전력, 데이터 센터, 이 네트워크 통신,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서 슬금슬금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의 변동성이,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민간 클라우드의 역할을 분리하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네시스 미션은 정부의 슈퍼컴퓨터와 민간의 클라우드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90일 구간의 핵심 질문은요, 어디까지 국가가 직접 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민간과 연동해서 할 것인가, 이런 범위를 정해야 하는 구간인 것입니다. 민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국립연구소 내부로 어디까지 들어올 것이며 대규모로 학습을 시키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지, 반복된 연산을 외부와 연계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없겠죠. 이제 120일 이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말입니다. 국가 AI 플랫폼의 뼈대가 결정되는 시점인데요. 여기가 제네시스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건 누가 돈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5년, 10년간 바꾸기 어려운 표준이 결정되게 되는 시점인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레이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마주할 고민들은 바로 어떤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고 어떤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과학 데이터, 실험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군사, 보안 연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AI에 학습시킬지, 그런 것들의 범위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AI 윤리, 그리고 데이터 주권, 보안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델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시켜야 합니다. 120일 구간에서 미국은 최고의 모델을 단순히 고르는 게 아니고요. 대신 어떤 모델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쓸 것인가, 외부 모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사람이 개입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구간입니다. 즉 AI가 연구 주체로 작동하기 위한 운영체제, OS 설계 단계인 것이죠.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플랫폼은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단계가 아니고 한 차원 더 밖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240일 이내를 한번 보셔야겠죠. 이것은 7월인데요. 바로 AI가 현실 세계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제네시스 미션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물리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 실험실이 작동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이 AI가 실험을 통해 결과를 내고 다음 실험을 인간의 개입이 없이 과연 반복할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실험 장비, 자동 샘플링, 실시간 피드백 루프,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연구의 속도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소재,
화학, 바이오, 에너지 쪽에서 실질적인 조금씩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을 제조 엔지니어링과 연결을 할 것입니다. 240일 구간부터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 공정에 넣고 제조 공정을 돌리고 품질을 한번 검증해 보면서 재설계를 하는 그런 연구 제조 폐쇄 루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건 기존의 R&D 구조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일 이내 8월에서 9월 사이인데요. 바로 Initial Operating Capability IOC라는 것입니다. 이 IOC가 단순히 시범 운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국 정부에서 IOC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실제 국가 과제 하나를 이 시스템으로 끝까지 한번 돌려봤다는 뜻입니다. 가설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보고하는 이런 한 사이클을 AI로 완주를 했다는 뜻이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 이 프로젝트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과 확장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연말에 빠졌던 유동성은 1월 초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2월, 3월 그 이후로 갈수록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LR 규제 완화도 있고 중간 선거도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꼭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기관 자금은 구조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미션은 그 구조를 처음으로 문서화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을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냐 마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제네시스 미션은 단기적인 테마도 아니고요. 종목 추천도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니고요. 미국이 앞으로 과학, 산업, AI를 어떻게 굴려나갈지에 대한 큰 설계도를 이해할 수 있는 판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뉴스에도 덜 흔들리게 되고 남들보다 더 차분해질 수 있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멤버십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 있는 무료 영상에 멤버십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후기도 들려주시고 팬딩 제 채널에도 긍정적인 후기를 한번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세요.